국가 발전 단계에서 첫 번째가 군장 국가였어. 군장 국가는 왕 없음, 군장 있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였지? 초기 철기의 여러 나라들 배웠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을 배웠어. 걔네들은 우리는 연맹왕국, 옥조와 동해는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연맹왕국은 왕이 있었지만 어떻다? 왕권이 약했다. 흉년이 들거나 전쟁에서 지게 되면 쳐맞아 죽었다.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중앙 집권 국가. 자, 읽어볼게요.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맹왕국은 군자국가가 좀 더 커져갖고 연맹을 맺고 세력을 키운 건데 그 연맹왕국 중에도 대가리가 등장을 한 거야. 아주 센 힘을 가진 왕이 등장을 하죠. 그게 왕권이 강한 중앙집권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라고 하면 활발한 정복 활동을 써야 할 거야, 이거. 정복 활동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야?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령 반포한 왕이 누구냐? 고구려의 소수리왕, 백제의 고이왕, 신라의 버풍왕 이런 것들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불교를 수용을 해. 우리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 왕, 즉, 불사상이라는 게 있었어. 왕이 곧 부처다 라는 뜻이야. 부처를 믿으면 누굴 믿어야 돼? 왕을 믿어요. 왕을 어떻게 신격화시켜서 믿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불교는 그 당시에 선진 문물을 갖다 주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왕위를 세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의 요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중앙집권 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연맹왕국 단계에서 고구려한테 처맞고 백제한테 처맞아서 멸망하고 또 백제한테 처맞아서 멸망을 합니다. 두 가야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집권 국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이들이 중앙집권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던 시기가 2세기, 3세기, 4세기가 중앙집권 국가를 맞이한 거고 4세기, 5세기, 6세기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순서 KBS 나 중앙집권 국가 만들었어요. 방송을 하면 됩니다. KBS 순으로 중앙집권 국가의 기반을 마련해요. 그 다음 전성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전성기는 이거야. BKS 바카스 먹고 힘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카스가 좀 약한가요? 병신, 구라쟁이, 새끼들아 내가 짱이야. 병신, 구라쟁이, 새끼 너무 교육적으로 안 좋은 건가요? 바카스든 병신, 구라쟁이, 새끼든 전성기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우리
전성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전성기는 영토가 확장한 것도 있겠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에 영토를 최대로 확장하는 것이 광해토대왕 때란 말이야.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 전성기의 왕은 장수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삼국의 전성기라고 할 때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한강 하류를 확보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보하는 것들을 전성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강 하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강이 이렇게 상류는 두 개의 물길이 만나요. 위에 거 북쪽 한강이라고 해서 북한강, 밑에는 남한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류로 가면 한 줄로 가게 되어 있어. 이곳에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한성이야. 여러분들이 한성을 찾아야지만 그 시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전성기가 한강 하류를 확보하는 시기죠. 그러면 백제는 4세기에 저 한성을 차지하는 거야. 고구려는 5세기에 한성을 차지하는 거야. 신라는 6세기에 한성을 차지하는 거야. 그 사진, 그 그림들이 12쪽에 나와 있어. 12쪽에. 12쪽 그림 봐봐. 12쪽 그림을 보면 누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 지도, 다음 지도에 나타난 시기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지도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 이 한강 하류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 그때 한성이라는 것이 힌트가 될 거야. 거기 자세히 보면 한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강 하류가 왜 전성기를 뜻하느냐? 첫 번째가 여기는 평야가 발달돼 있어. 평야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 그 얘기는 노동력과 군사력을 확보하는 거야. 노동력과 군사력을 확보하였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경제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야.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요즘이야 중국이 후졌지만 옛날엔 중국이 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된 게 한강 하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는 삼국이 각축을 벌였던 삼국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야. 그럼 7세기는 뭘까요? 7세기는 이제 고구려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얘기들이 7세기에 나올 거예요. 600년대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삼국이 성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연맹왕국 단계에서 주몽은 어디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부여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그래서 부여의 풍습들과 정치 제도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백제는 어디서 왔을까? 백제는 고구려에서 와요. 이 주몽이란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할아버지인데? 그치? 근데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 나올 때 혈연 단신으로 도망을 오는데 그 전에 결혼을 했나 봐. 부여에서 결혼을 하고 내려왔는데 아들을 낳았어. 걔가 누구냐면 유리라는 왕이야. 원래 이 주몽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운 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걔가 비류와 온조야. 비류와 온조인데 비류는 형이었어.
한강 하류의 위례성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비류는 더 좋은 땅을 찾아서 간다고 해서 계속 가는데 지금의 인천 미추홀로 가게 돼요. 미추홀은 갯벌밖에 없었어. 물도 소금 맛이 나는 물이었어. 그래서 다시 온조와 합체를 합니다. 온조는 10명의 신하와 국가를 세워서 십제라는 국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비류의 합류와 함께 백제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백제가 중흥을 맞이하는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는 6세기의 성왕은 고구려와 싸워가면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남부여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꿉니다. 왜 바꿨을까요? 원래 고구려인들은 어디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부여에서 내려온 거죠. 그 부여의 핏줄이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세기부터 가볼게요. 2세기의 주인공은 누구? 고구려. 고구려는 태조왕 때 고씨가 왕위를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게르부, 순노부, 소노부, 오부족 연맹체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게르부 고씨, 게르부라는 곳의 군장이 이제 왕을 가지게 되고 이 왕위가 세습이 됐어. 그리고 고국 천황 때 왕위를 부자상속을 하는 거야. 니네들 왕권이 가장 약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왕권이 약할 때 왕위를 세습할 때가 가장 약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형제 상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되면 형제도 어때? 죽을 때가 되겠지. 그럼 계속된 왕위 세습을 형제 상속으로 하게 되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상속으로 바꾸게 되고요. 진대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을파소라는 재상의 건의로 을씨가 많아. 고구려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을씨. 지문덕경. 을지문덕. 자, 진대법이라는 것은요. 춘대 추납의 이게 뭐야? 봄에 대출받고 가을에 갚는 것들이죠. 우리 보릿고개 얘기를 했었잖아. 그 보릿고개가 봄에 오니까 그때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백성들을 돌본 다음에 가을에 받는 거야. 춘대 추납의 백성 구휼책이야. 구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을 휼이라고 해. 그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정책들이 이 진대법이라고 할 수 있어. 들어봤을 거야, 이거 다. 들어봤던 내용들이야. 자, 2세기는 이렇게 끝나고요. 3세기 들어갑니다. 3세기에 들어가면 고이 모셔야 되는 고이왕이 나옵니다. 재미없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관등의 공복을 제정한다. 관등과 공복의 제정이라는 게 뭐냐면 신하들도 이제 그 등급을 매기기 시작해. 마치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맺게 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달리하는 것이 공복의 제정이야. 내가 지금 공복이 아니라 나 공복인데 너무 배고프다.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싶다. 자, 그래서 관등의 공복 제정이라는 것은 관직을 정비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켰다. 이 고이왕이 백제의 뭐다? 중앙집권 국가의 기반을 마련한 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환관, 내시 이런 말들 들어봤죠? 걔는 무슨 색깔 입어요? 빨간색 입으면 너 왕인데? 왕이 고자야? 그럼 너 지금 왕을 고자로 만든 거야. 그럼 무슨 색깔 입을까요? 초록색. 초록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환관하고 내시하고 같은 말 같잖아. 원래는 조선 이전까지는 내시는 그 왕의 비서로서 가장 엘리트가 하는 게 내시고 이 거세를 하는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내시들이 자꾸 궁녀랑 바람이 나니까 이제 내시의 역할을 하는
환관으로 대체돼서 내시와 환관이 같은 말이 된 거야. 아, 재미없다. 이런 표정 자꾸 지을 거야? 아, 재미없다. 아, 찍을까? 내 카메라로 찍어줄까, 내가? 그리고 여기 띄워줄까? 어? 진짜로 내가 한번 그래볼까? 뭘 해도 옛날 얘기는 재미가 없나 보다. 인스타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라 하겠지? 나 인스타 보여주고 막 그러면? 자, 3세기. 4세기는 주인공, 뭐야? 백제가 주인공, 조연은 신라가 됩니다. 백제의 근초고왕, 제발 고초왕이라고 쓰지 마. 애들이 근초고왕을 근고초왕이라고 써. 얘는 왕위가 부자상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원왕, 고구려 국의 원통한 왕. 업적은 뭐야? 사망. 전사야. 그래서 근초고왕이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왕을 죽여버려. 나라가 흔들렸겠죠. 이 고국원왕의 아들이 소수림왕이야. 흔들리는 고구려를 구해낸 왕 소수림왕입니다. 이 소수림왕은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태학을 설립하는데, 태학은 교육기관이야. 나중에 국학 나온다, 얘들아. 국학. 국학은 동일신라야. 주자감이 나오고 국자감이 나올 거야. 주자감은 발해고 국자감은 고려야.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한 글자만 바꿔서 막 문제 내고 그런단 말이야. 얍삽하게. 자, 태학은 소수림왕이 설치한 교육기관으로서 엘리트를 키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근초고왕은 요소, 산둥, 규슈에 진출하게 되는데 위로는 확장할 수가 없어. 고구려가 막강했어. 그래서 어디로 확장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아이씨, 너무. 자, 이렇게 생겼는데, 큐슈로 진출하고, 산둥반도, 요서 지방, 이런 데로 진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백제 지배에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나쁜 놈들이 뭐냐면, 요쪽에 있는 무덤들을 파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동네 역사가 뭘로 돼요? 고구려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연구를 하다가 고구려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흙으로 덮어버려요. 산으로 만들어버려요. 중국 애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국까지 진출하고 일본의 문화에 전파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뇌물말이까지 나와요. 예전에는 신라에서는 군장을 부르는 말들이 있었어요. 이사금, 차차웅,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사금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빨 많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사금을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 떡을 입에 물려. 그래서 이빨이 제일 많은 사람이 군장을 하는 거야. 또자? 화이팅! 화이팅! 그렇게 하는 거고, 이때 등장한 뇌물 마리간, 니네 왕이라고 그러는데, 뇌물 마리간, 얘는, 마리간이라는 말은 대군장이라는 뜻이야. 대군장. 이라는 뜻이야. 마리간은 대군장이라는 거야. 이제 힘센 것들이 됐고, 석박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는데, 이제 김씨가 왕위를 갖게 되고, 자, 강개토 대왕의 지원 옆에다가, 호명 그릇이라고 써놨어요. 호명 그릇. 호명 그릇.
광개토대왕은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물리쳐 줍니다. 원군을 청한 거죠. 그리고 이 호명 그릇이 호우총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거는 군대 식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당시 군대 식판이야. 그 호명 그릇의 뒤편에 보면 광개토지 호태왕 이렇게 써 있어. 호명 그릇에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광개토대왕 원래 이름이 호태왕이야. 얘네를 섬긴다는 얘기인데 우리 12쪽에 그릇 동그란 거 하나 나와 있죠. 그릇 동그란 거 하나 나와 있을 거야. 그 그릇이 호우명 그릇이야. 이 호우명 그릇이 문제로 나오게 되면 신라와 고구려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호우명 그릇 밑에다가 신라와 고구려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호우명 그릇 거기 말고 옆에 그림에 호우명 그릇. 신라와 고구려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써놔야 돼요. 자, 광개토대왕 신라 내 왜구를 격퇴하고 금강가야를 공격을 하게 돼서 이따가 가야에 대해서 나오긴 하지만 제가 적어드릴 거예요. 자, 가야에 대한 얘기들 옆에 빈칸에 한번 써놨으면 좋겠어요. 저번 시간에 진안의 사로국이 신라로 변신하고요. 그 다음에 변안의 이 가락국, 구야국 이런 데가 가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가야는 전기가야 연맹, 가야 연맹과 후기 가야 연맹으로 나눠지게 돼. 전기가야 연맹은 김해에 있는 금강가야가 힘을 발휘해서 연맹주로서 역할들을 했어요. 연맹의 왕으로서 역할들을 했어요. 하지만 저렇게 이 광개토대왕한테 처맞고 나서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 가야의 주도권이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로 바뀌게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5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5세기의 주인공은 고구려다. 고구려는 5세기 주인공인데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북쪽으로 정책을 펼쳤다면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는데 자, 도읍 천도는 왜 도읍 천도를 하느냐? 얘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읍을 천도해요. 원래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했잖아요.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군장들은 뭘로 변신을 했을까요? 귀족이나 관리로 변신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자리는 원래 군장들이 지배하던 동네잖아. 그러면 그 군장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자기 세력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자기 우호 세력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도읍을 옮기게 되면 이 군장들이 관리 귀족으로서 쫓아올 수밖에 없어. 거기에 남으면 쇠퇴되는 도시에 남는 거거든. 마치 이런 거야. 니네 우리 수도 옮기려고 했던 거 알아요?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잖아. 근데 실패하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서 수도를 옮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행정수도만 세종으로 옮겼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반대했을까? 야, 니네 서울에서 지금
세종으로 수도를 옮긴다고 쳐보자. 네 집 집값 어떡할 거야? 집값 어떻게 하지? 어? 망이야, 망. 특히 이쪽은 다 망이야. 강북 쪽은 다 망. 강남은 조금 나. 그러면 이제 천안 같은 신도시가 막 뜨겠지. 이사를 가야 되나? 이재명 정부에서 옮긴다던데? 어떻게, 집에도 잘 얘기해봐.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옮겨야 된다고. 아이고, 졸려? 힘들어? 어떻게. 자, 그래서 평양 천도를 한 것은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천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게 오색이라고 할 수 있어. 원래 한강 유역에는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이 있었어. 당연히 빼앗겼단 말이야. 한성을 빼앗기게 되고, 백제에서 괴로워하며 죽어간 왕이 있죠. 괴로왕. 괴로왕. 그래서 공격으로 한성을 함락하고 전사하게 되고, 자,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얘는 왕권 강화 때문에 천도한 게 아니라 고구려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동성왕은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요.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하는 결혼 동맹을 맺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6세기에 들어가 볼게요. 우리 무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고구려와 백제는요, 무덤 양식이 뭐냐면 굴식 돌방 무덤이야.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여기에 방이 이렇게 존재해. 그리고 여기에 문을 닫아 놓는 거야. 이 문만 찾아내면 여기 있는 부장품들 다 훔쳐갈 수 있어. 다 훔쳐갈 수 있어. 다 훔쳐갈 수 있다고. 힘내.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잖아.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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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야 돼. 연필 들어. 다들 연필 들어. 졸린 사람 빨리 연필 들어. 응? 자, 그래서 굴식 돌방무덤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굴을 뚫어서 방을 하나 갖고 있는 무덤이야. 도구를 어떻게 될까? 문만 찾으면 도구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이라면 신라의 무덤은 돌무지 돌널 무덤이야. 돌무지 돌널 무덤. 돌무지 돌널 무덤이 무엇이냐면 돌무지, 돌을 쌓아놓은 거야. 돌널은 돌로 만든 큰 관을 돌널이라고 해. 거기에 또 사람 시신을 넣는 목관을 넣고 부장품을 같이 묻어 있는 거야. 천마총 가봤어요? 한 명 깨우면 한 명 자고, 한 명 깨우면 한 명 자고. 자, 이런데 얘는 도굴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돌널을 묻고 돌을 여기다가 쌓았어. 돌을 쌓아서 이걸 파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 경주에 있는 것들을 파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갖고 가. 그래서 백제하고 고구려 고분들이 많이 털렸어. 근데 그 고분들이 털린 고분들도 이제 발굴을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려고 파기 시작했어. 네, 능이 나온 거지.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일었어. 그래서 이게 흙으로 덮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백제의 문화를 알게 된 거죠. 그 왕이 누구냐?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22담로를 설치를 해서 이 22담로는 지방의 왕족을 파견하는 거야. 지방의 왕조를 파견을 해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것들 연필 들고 빨리 써야 된다고 이거 써야 된다고. 무령왕 11쪽 중간 6세기
자, 그리고 남조, 중국의 남조와 외와 교류를 하게 돼. 나중에 백제가 멸망할 때 외가 도와주러 와. 근데 돕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성왕, 이제 얘 업적 뭔 줄 알아? 전사. 전사한 왕 몇 가지 있네? 뭐 있어? 고국 원왕, 개로 왕, 그 다음에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성왕은 백제의 흥기를 맞이한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부여로 천도를 하고 사비로 천도를 하게 돼. 얘는 왕권 강화야. 그리고 신라의 진은왕과 손을 잡고 고구려를 치고 고구려를 한강 유역에서 밀어내버립니다. 밀어내게 되고 이제 한강의 상류는 신라 쪽이니까 신라가 갖기로 했고 한강 하류는 백제가 갖기로 했는데 어느 땅이 더 좋은 거야? 백제가 가진 한강 하류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진흥왕이 배신하고 보이스카우트 끌고 가갖고 화랑도야 보이스카우트 끌고 가갖고 성왕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신라의 6세기를 한번 볼게요. 신라의 6세기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을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 사로국 마리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국호를 신라, 그 다음 왕호를 왕이라고 얘기했고 소를 키워서 농사를 짓는 것을 장려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법흥왕은 법을 만들었겠지. 법이 뭐야? 율령이고요.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는데 이 불교 공인은 2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을 하게 돼요. 2차돈의 순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들어봤죠? 제 목을 베어서 흰 피가 나오거든. 불교를 공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게 영국에서 실제로 그걸 찍어냈어. 우리가 목을 빵 베면 피가 솟을 것 같잖아. 근데 내가 확인도 했어. 의료계에 확인도 했어. 목을 한 방에 빵 치면 피의 압력보다 골수의 압력이 더 크대. 그래서 척추에 있는 그 골수가 팍 튄대. 그래서 흰 피가 나오는 것처럼 골수가 흰색이잖아. 내 감자탕 먹을 때 이렇게 빨아먹는 그거 흰색이잖아. 안 빨아먹어? 못 먹어봤어? 재밌는 얘기 좀 해줘. 저기 뒤에 형들 자. 또 해야 돼, 썰? 손금 봐줄까? 손금 가르쳐줘? 아니면 심리 테스트 해줘? 심리 테스트 해줘? 진짜 진도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참아봐. 살살 꼬셔갖고 데려가야지. 자 2차전에 순교할 때 그 흰피가 솟고 꽃비가 내리니 그러면서 모가지 딸랑 떨어져 있는 그 돌덩이 비석이 있어.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금강가야를 누가 정복해? 법흥왕. 대가야는 누가 정복해? 진흥왕. 진흥왕은 화랑도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영토를 넓혀가면서 자 단양 적성비는 남한강 유역을 정복하게 되면서 단양 적성비를 세워. 장수왕도 이런 거 세운단 말이야. 중원 고구려비가 다른 말로 충주 고구려비라고도 해. 충주 고구려비라고 해. 우리 충주에 가면요. 중앙탑동이라는 데가 있어.
그 신라 고려시대 때 보면 고려 정 가운데가 중앙탑이거든요. 그 충주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을 기념하는 것에서 예, 그 중앙탑을 만들게 되는데 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어. 땅 따먹기를 했는데 거기까지가 내 땅이야라는 걸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네 개의 순수비를 만들게 되는데 북한산의 북한산비, 그 다음에 한경도의 황초령비와 마운령비 이런 것들이 다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심리 테스트 해야 돼요? 잠 깰 거야? 심리 테스트 하면서 또 잘 거잖아. 또 심리 테스트 하면 잘 거잖아. 하지 마. 어떻게 해 말아. 원래 이런 거야? 딴 시간에도 이래? 내가 못 웃기는 거지? 반성해야 되는 거지 지금. 딴 시간에도 막 이렇게 표정 없이 해봐. 뭐 이런 식이야? 아, 심리 테스트 간다. 진도 나가야 되는데 내 진도 한국사 한 시간 느린데. 그래도 해야 되겠지? 자,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 여자가 있었어. 이 둘은 결혼을 할 거야. 아는 얘기인가? 하지마. 결혼을 할 거야. 하지만 이 둘을 가로막는 강이 있었어. 여기서 이제 조건들을 말할게. 무조건 여자가 건너가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이 강은 다리로 건너가든지 배로 건너가야 돼. 근데 다리가 홍수로 무너졌고 이제 배로만 건너가야 돼. 그래서 뱃사공한테 가서 여자가 이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뱃사공이 뱃삭을 내, 돈을 내, 그럼 건네줄게. 그래서 돈이 없었어. 그래서 돈은 건너서 남편한테 받아서 드릴게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안 돼? 돈 갖고 와. 그랬는데 아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돈 대신에 어떤 거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나랑 하룻밤을 자면 건네준대. 미친 새끼지. 응. 그래서 여자는 미친놈 그리고 이웃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데 이웃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여자는 뱃사공과 하룻밤 지낸 뒤에 이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난 친구가 남자에게 이릅니다. 남자는 이 여자와 파혼을 하게 되죠. 자, 이제부터 나쁜 놈 순서를 쓸 거야. 나쁜 놈 순서를 쓸 거야. 그 순서를 적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나쁜 놈 순서라고 했더니 강이 제일 나빠요. 이딴 소리 하고 있어. 한번 해봐 이거. 누가 제일 나쁜가? 다 했어? 다 했어? 여학생들만 따라하네? 남학생들은 안 적네?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순서들이야. 이 순서대로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런 것들이야. 여자는 사랑, 이웃은 돈, 남자는 명예, 친구는 우정, 욕구. 대부분 뱃사공 쓴다. 대부분 남자 쓴다. 그래. 나는 꼭 결혼을 해야 됐을까? 이렇게까지 난 남자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 지가 건너면 되지. 왜 여자를 시켜? 이 사단이 얘 때문에 생긴 거잖아. 내 생각은 그래. 니네는 어떠니?
그러니까 그런 결혼을 하지 않게 만들어줬어야지.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됐지? 잠 깨라. 간다. 아, 별쇼를 다 하는구만, 내가 지금. 삼국통일 시켜보기 전에 요거 하나 보자. 칠지도 나온다. 칠지도는 백제가 이 일본 놈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왜에게 전해준 문물인데 칠지 7개의 손가락이라는 거야. 6개밖에 없는데 가운데도 손가락이라고 치는 거야. 칠지도. 그랬더니 왜가 뭐라는 줄 알아? 백제가 조공을 바친 거다. 이런 식으로 역사 조작을 하고 있어. 나쁜 새끼들. 어제 축구 졌더라. 그 다음 여기 고구려와 백제의 돌무지 무덤이 이렇게 있고 장군총이라는 게 아마 추측하건대 장수왕의 능일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어요. 그 다음 일본 애들이 어떤 걸 저질렀냐면 광개토 대학릉비가 4점 몇 미터거든요. 거기에 있는 글씨를 지워갖고 임나 일본 부설 4세기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게 돼요. 파이팅. 정신 차리고. 호우명글은 나왔고요. 광개토대학릉비, 중원 고구려비. 얘는 장수왕, 얘도 장수왕이 세운 거지만 광개토의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북한산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장수왕의 한성의 함락 같은 것들. 자, 계로왕 21년 가을 9월에 고구려왕 거련 장수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수도 한성을 포위하였다. 왕은 성문을 닫고 능히 나가 싸우지 못했다. 고구려인이 군사를 4길로 나누어 양쪽에서 공격하였고 왕은 공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기병 수십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다. 고구려인이 쫓아 살해하였다. 자, 그 다음에 관산성 전투 백제왕 명농이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각간 우덕과 이천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신주의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교전하였는데 비장인 삼년산군의 고관 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관산성 전투로 성왕이 전사하는 모습들을 나타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7세기에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얘기들 해볼게요. 7세기에 신라의 삼국통일. 자, 7세기 초반에는요, 고구려는 7세기 초반, 중국의 수당 세력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들을 했어요. 고구려는. 중국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고구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수문제의 침략과 수양제의 침략. 그냥 문제 있는 부자가 침략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탕 줄까? 이거 킹 다 마셨어? 다 마셨어? 빨리 마셔. 정신 차려야지. 힘내자. 조금만 참으면 돼. 다 끝나가 이제. 자, 먼저 수나라가 침범을 해오는데 수나라는 중국 세력인데 이것 때문에 망해. 고구려를 너무 침략을 해서. 수양제가 침략을 했는데 을지문덕 장군이 항복을 하는 척하면서 수나라의 군사로 들어갔다가 도망 나와. 그리고 이제 수양제가 1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원정을 옵니다. 이때 130만이
출발을 하는데 걸린 시간만 해도 한 달이 걸렸대요. 군대가 출발을 하는데. 줄지어서 이렇게 왔어요. 바닷가로도 오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을지문덕이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여수장 우중문시. 이 시가 나오면 을지문덕과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투가 있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수장 우중문시. 우중문이 장군의 이름이야.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 보아라. 이런 뜻이야. 신비로운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고 기묘하게는 땅의 이치를 꿰뚫는구나. 싸움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할 줄 알고 그만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 비아냥대는 거야. 너 지금까지 잘했어. 근데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쳐맞을 줄 알아? 이런 뜻이야. 근데 30만의 별동대. 우리나라 군대 몇 만인 줄 아세요? 40몇만 밖에 안 되거든요. 30만의 특공대가 쳐들어온 거야. 근데 살수, 지금의 청천강이거든요. 청천강 유역, 요 평양 위쪽으로 해서 있는 강인데 거기에다가 몰아놓고 애들을 죽인 거죠. 30만 중에 몇 천만 살아 다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뭐 수공을 했다라는 말은 좀 믿거나 말거나야. 뭐 댐을 그때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그 댐에 물을 모아갖고 터트리는 건 어떻게 터트릴 거야?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잔잔한 물을 건너올 때 기동력이 떨어질 때 뭐 공격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수양제가 침략을 해서 수나라는 실패를 했고 그래서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이 건국이 이루어졌어요. 당나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나라도 만만치 않아서 천리장성을 고구려가 축조를 하게 되고요. 영계소문이 대망리지에 올라서 고구려를 좌지우지했죠. 근데 이 연계소문의 아들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이 고구려가 멸망하는 시기에 연계소문의 아들 남생이가 고구려의 정보를 다 팔아먹는 바람에 멸망을 하게 돼요. 자, 볼게요. 어떻게 망해가는가 보십시다. 자, 당이 이제 쳐들어와요. 당태종이 침략을 하는데 안시성 싸움에서 이거는 요즘에 나오지 않는데 양만춘이라는 성주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저항을 했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성이 있잖아. 성이 있으면 이렇게 못 쳐들어가니까 고구려 성이 되게 단단하거든요. 못 쳐들어가니까 이만큼 언덕을 쌓았대. 그래서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물리쳤다고 얘기를 해. 심지어 당태종은 활에 눈을 맞아갖고 한쪽 눈을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양만춘 그러니까 안시성주에게 이 비단을 한대요. 너는 되게 용맹한 장수이다. 내가 보기엔 이거야. 눈에 쳐맞고 진 거잖아. 근데 이긴 척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긴 사람의 아량을 베푼다는 측면에서 비단을 하사하고 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당나라는 고구려를 치고 싶어하고 신라는 백제의 압박과 고구려의 압박을 견뎌야 했어요. 그래서 백제를 물리치고 싶은 화랑 중에 그 관창이라는 친구가 목에 잘려서 죽거든. 그래서 빡치거든. 그래서 백제를 물리치고 싶은 생각에 김춘추가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라고 해. 무열왕이 고구려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요. 그런데 고구려에서 잡혀. 김유신의 도움으로 풀려나고 고구려 안 되겠다. 당나라로 가자. 그래서 당나라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라는 의자왕한테 니네 의자왕 하면 뭐 생각나? 삼천궁녀 생각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니네 낙하암 가봤니? 낙하암 니네 그 명승지 같은 데 가면 거기 사진 찍잖아. 야 낙하암 얼마나 좁은 줄 알아?
거기서 두 팀이 사진을 못 찍어. 한 팀만 사진 찍어. 근데 삼천궁녀가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야, 조선시대에도 3,000명의 궁녀가 없었어. 500명밖에 없었어. 근데 3,000명을 왕이 어떻게 먹여 살리니? 심지어 여기 사비는 부여는 5만 명의 인구를 가졌는데 5만 명 중에 3,000명이 궁녀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봐. 니네 여기 낙하 밑에 물이 흐르거든? 물의 수심이 5m가 안 돼. 근데 3,000명이 뛰어내린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사람의 두께가 있을 거 아니야. 정확하게 이렇게 누워서 떨어졌다고 쳐보자. 두께를 15cm로 잡고 15cm로 잡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쌓으면 3,000명을 쌓으면 낙하암 높이만큼 올라와.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해봤다니까 이걸. 미친놈들이. 그래서 낙하암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점프를 뛴다고 살아? 아니 죽어? 살 수밖에 없지. 근데 낙하암은 뻥이야. 의자왕이 너무 싫었어. 근데 의자왕이 막판에 조금 흔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국사기 누가 지었지? 부식이 지었지. 무슨 부식이지? 김부식이지. 그 형도 부식돼 나중에. 권력에 미쳐갖고 부식돼. 근데 이 김부식 무슨 씨? 김씨. 어느 나라 성씨야? 신라 성씨지. 그러니까 어떻게 썼겠어? 백제가 미웠어. 그래서 백제를 믿게 쓴 거야.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승자의 역사. 그래서 이제 백제를 멸망시켜요. 황산벌 전투 계백장군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식솔들을 다 죽이고 황산벌로 나갔으나 500명 밖에 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삼천궁녀 얘기를 더 하자면 이 삼천궁녀라는 말은 천이라는 말은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주 많은 누가 죽었냐면 궁녀도 있었지만 귀족들의 부녀자들이 뛰어내렸다고 얘기해요. 귀족들의 부녀자들이 전쟁포로로 잡히게 되면 욕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결을 했던 거지. 마찬가지로 계백도 자신의 식솔들을 죽인 이유가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제가 멸망하고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676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를 살리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고구려가 멸망한 이유는 계속된 중국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개소문 사후에 그 아들들이 싸움을 하게 돼. 그래서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고 신분을 보장받은 보장왕이 미안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 당나라가 도와주러 온 거 알겠는데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가 없어지니까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야. 당에 한반도 지배 야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연합할 때는 언제고? 전쟁을 합니다. 나당 전쟁에서 꼭 봐야 되는 전투가 매소성 기벌포 전투인데 매기 전투로 외우면 돼요. 매기 전투, 매기 전투. 그리고 당을 축출하고 삼국 통일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볼게요. 가야 나와 있죠. 가야 한번 보세요. 가야는요. 철기 문물이 발전했어요. 왜 철기 문물이 발전했을까요? 변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물이 발달했고 아까 적어드렸어요. 금강가야는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낙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했고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되고 가야연맹의 중심지가 후기가야연맹인 대가의 고령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중국과 외가 교역했고 멸망은 금강가야는 버풍왕한테 대가야는 진흥왕한테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가야의 갑옷들을 보면 쇠갑옷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넘겨볼까요? 그 가로 한번 채워보세요. 넘겨. 큰일 났다.